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한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사 사장으로 옮기면서 업체를 태양광 업종으로 바꾸는 등 의문은 여전합니다. 완주군 제2산업단지에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선업 대책을 발표했지만 군산 지역 업체들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업체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책도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이 태양광 사업체를 운영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섰습니다. 농어촌공사와는 관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사 사장으로 옮긴 직후에 이 업체가 태양광 업체로 바뀐 점 등 의혹은 여전합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이 태양광 사업 논란과 관련해 해명을 내놨습니다. 최 사장은 해당 법인은 의원 생활을 마치고 가족과 보좌진의 생계를 위해 설립한 전기 절약기기 판매업체이며 전 보좌관이 이어받아 농촌 태양광 분야로 사업 확대를 시도했지만 실적이 없는 작은 회사라고 해명했습니다. 농어촌공사도 업체 수준이 낮아 입찰도 어렵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포기하시는 단계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등록했으니까 그냥 지우기도 뭐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걸 또 하지도 못하셔. 하지만 풀리지 않은 의문들은 여전합니다. 최 사장은 지난해 10월 공직 진출 기회가 생겨 법인 대표를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최 사장 아들이 이 법인에 지분을 투자하며 이사로 등기됐고 등기 4일 만에 태양광 관련 업종을 등기에 추가했습니다. 최 사장이 농어촌공사 사장을 맡으면서 법인을 태양광 업체로 전환시킨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지만 업체 측은 우연이라는 입장입니다. 막사에 임대 그것만 얘기했지 뭐 농촌공사 전 생각도 안 해봤네요. 진짜 우연에 우연히 겹쳐서 조금.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최 사장은 해명을 통해 법인 매출이 2년 반 동안 3천만 원뿐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두고 월 200만 원의 임대료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간 임대료만 6천만 원, 인건비는 물론 사무실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왜 사무실을 운영했는지 의문입니다. 이 밖에 서울과 김제 사무실에 최 사장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이후에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실소유주가 최 사장이 아니냐는 의문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잇따르는 OCI 군산 공장의 유독물질 누출 사고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5차례나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전라북도와 경찰이 특별 점검에 나섰고 군산시는 근본 대책을 OCI에 촉구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OCI 군산 공장 폴리실리콘 제조 공정 중에 노출된 유독물질 사염화 규소가 공장 밖으로 퍼져나가 주민 300여 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또 논과 밭 8만 3천여 제곱미터의 피해가 났고 재산 피해액은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같은 대형 화학사고가 발생했는데도 OCI 측은 관계기관 신고조차 지연시켰습니다. 지난 1990년에 건립된 OCI 군산 공장은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3년여 동안 5차례나 화학사고가 발생했고 인근 장전마을 주민들은 매번 불안에 떨었습니다. 나중에 큰 사고 날까 봐 혹시라도 굉장히 위험해요. 더 많이 힘들어요. 다 불안해하고 다 똑같아요. 또한 빈번한 화학사고로 외지에서 이전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자 마을은 빈집이 늘어나고 땅값이 내려 주민들의 원성은 OCI 군산 공장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나가기만 하고 그래서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땅을 전반 다 OCI에서 다 사라고 우리가 이제 했거든요. 군산시는 OCI 군산 공장의 설비가 노후돼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설의 전면 교체와 함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경제 논리와는 별개로 저는 최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 감독권이 환경부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감시나 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CI 군산 공장의 화학사고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으면서 전면적인 시설 점검과 함께 관리 감독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4일 공장 배관에서 질소가 누출돼 8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공장 관계자를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CI 군산공장에선 2015년부터 지금까지 6번이나 유독물질 누출 사고가 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완주군에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을 다루는 데다 인근의 초등학교까지 들어설 예정이라 주민 불만이 큽니다. 시청자 속으로 조수영 기자입니다.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완주 봉동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내부에는 5만 제곱미터 넓이의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섭니다. 공장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인데 폐유와 성면처럼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곳은 폐기물 매립장 예정 부지입니다. 이곳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거리에 아파트 밀집 지역이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매립장에서 불과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 이전까지 확정됐습니다. 아이가 2학년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청안초로 보내야 하는데 너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학교를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감이 조성되는 것 같아요. 완주군은 5년 전부터 주민 설명회도 열고 환경 영향 평가도 거쳐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 때 일부 이제 일반 폐기물만 받겠다고 협의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다시 다 받아라. 환경청 새만환경청 의견이 와가지고 다시 받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 상당수는 매립장 계획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1개월 전에 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돼서 대책위를 중심으로 꾸려가지고 촛불 집회도 하고. 박성일 완주군수는 사업 추진 과정이 미흡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환경청 여기서 그걸 넣으라고 공문도 오고 해서 다시 넣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최대한도 주민들하고 노력해서 뺄 수 있으면 한번 빼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재검토라는 원론적인 입장에 불과하다며 완주군이 이 사업을 최종 철회할 때까지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정부가 오늘 조선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 군산 지역 분위기는 암울합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나 선박블럭 배정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은 모두 빠졌다며 실망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북과 울산, 부산 등 조선 밀집 지역 5곳의 시도 관계자와 조선업체 대표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부의 조선업 살리기 대책 발표에 더해 상생 협약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정부는 중소조선사와 부품업체를 위해 친환경 LNG 연료선 발주와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 성장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지켰습니다. 정부 대책이 전해진 군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이곳 군산 지역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공장문을 닫았거나 힘겹게 가동을 이어간 업체들에게 정부의 약발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수개월째 일손을 놓고 있는 한 협력업체는 실망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고사하고 선박블록을 배정하겠다는 언급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또 도내 중소조선사의 규모가 작아 친환경 선박발주 효과는 낮고 금융 지원도 현상 유지 수준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여기 군산조선소를 위해서 군산산업단지를 위해서 해준 게 없어요. 이 군산조선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군산지원책은 정부의 의지 부족의 결과라고 꼬집습니다. 재가동이라는 알맹이는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개발 혜택을 독점해왔던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에 대한 혜택과 지원책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대책 발표에 협력업체들은 또다시 힘겨운 겨울을 나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군산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 통합의 선도적 모델로 적극 추진해온 광주형 일자리가 난항을 겪자 다른 지역에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안론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군산을 특정하면서 통합형 일자리를 원하는 곳은 많다고 밝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군산형 일자리 추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노면전차 트램은 유럽 등지에서는 흔한 대중교통수단인데 전주시가 이 트램을 한옥마을의 관광자원으로 도입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트램이 도로를 따라 도심을 이동합니다. 노면전차인 트램은 유럽에서 비교적 대중화된 교통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기로 움직여 친환경적이고 따로 철폐를 내지 않아도 경제적인 게 장점입니다. 도로를 늘리기보다는 공간 효율이 좋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가는 게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고 도입을 했고요. 정부가 트램을 시범 운영할 자치단체를 공모하자 전주시가 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순회하는 관광형 트램을 한 가지 대안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단 한 곳만 선정되는데 국내 트램 도시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여러 도시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집정 장치가 없이 100% 배터리로 전기를 공급하는 무가선 저상 트램이라는 점도 매력입니다. 수년 전 경전철을 도입하려다 포기했던 전주시는 같은 이유로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궤도를 설치하는데 1km당 대략 3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드는데 국비 지원에도 평소 운영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비 투자 비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 재립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이 유려하기 때문에 관광 자원은 물론이고 교통량 분산 효과도 높아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는 정부 공모와 상관없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자치단체로부터 다음 달 제안서를 받아 내년 초에 유치도시를 최종 결정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태양광 기업연합회는 오늘 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기업 입주와 투자가 활발해지면 GM 군산공장과 조선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40여 도내 중소재생에너지 기업의 사업 참여를 보장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주시가 버스 노선과 현재 위치를 한글과 중국어, 일본어로 알려주는 LED 모니터를 시내버스 250대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시내버스에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주최한 선거구제 개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면서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선거제도로 권역별 비례대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회 농촌영화제가 24일까지 사흘간 고창 복분자 클러스터에서 열립니다. 영화제에서는 카모메 식당 등 국내의 영화 10편과 고창 구현마을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배우로 출연한 영화도 상영됩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도내 철새 도래지와 남원, 진안, 순창의 순환수렵장 일대에서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완주군 운주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트럭이 충돌해 승용차 동승자인 74살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또 승용차 운전자 30살 박모 씨와 트럭 운전자 45살 김모 씨 등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분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트럭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저장고에서 시료를 채취하려던 30대가 질식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군산항에 있는 한 업체의 옥수수 저장고에 38살 이모 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밀폐된 저장고에서 산소 부족으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들이 장학금 후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따르면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제1건설과 옥성산업개발로부터 각각 10억 원과 5억 원을 후원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4억 5천만 원과 1억 원에 그쳤습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 후원금은 매년 급감해 올해는 지난해의 절반인 2,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특별 과목에 대한 화상 수업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원 화상 수업 사업인 교실 온닷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해 2개 학교에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온라인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실 온닷이 시행되면 군단위에서는 교사 부족으로 개설하기 힘든 과목이 개설돼 입시에 도움이 기대됩니다. 정운천 의원이 예산조정소위원으로 확정돼 도내 국가 예산 활동에 도움이 기대됩니다. 국회 정운천 의원은 내년도 국회 예산안 최종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예산조정소위원회에 도내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막바지 예산 활동에 창구를 확보하게 돼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던 70대 중점 관리 사업 예산 증액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도내 햇김 수확이 시작돼 위판장을 통해 내년 4월까지 출하됩니다. 전라북도는 군산 신시도에서 올해 첫 물김 위판이 시작되면서 내년 4월까지 고창과 부안 200여 어가 4,700헥타르의 양식장에서 출하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김 생산량은 시설 면적 감소로 작년보다 900톤 넘게 감소가 예상되지만 작황이 나쁘지 않고 품질도 좋아 평년 수준의 소득이 기대됩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 급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학교 급식으로 공급되는 도내 친환경 농산물이 2016년 2천여 톤, 69억 원 규모에서 올해는 9월까지 2,500여 톤, 81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